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화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이나 오후 시간에 하는 건데,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도 아니죠. 10시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녹음 장소가 저희 집이 아닙니다. 외부 장소인데요.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긴 한데, 잡음이 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잠겨있네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빠르게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나자마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즌 1과 동일하게 네, 리뷰 읽어드리고 저희 팀 리뷰하고 또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 선수를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리뷰 읽어드리는 시간인데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능숙한 문제 해결사님, 빵콩남님, 저희 두 번째 리그팀입니다. 저번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2인 리그이고 선수들은 티그, 올라디포, 포니에, 데론 윌리엄스, 테디어스 영, 커즌스, 멀루, 아미누, 렌, 타일러 젤러, 루비오, 디안드레 조던, 노아, 로즈가 있습니다. 주전들은 굉장히 잘 뽑으셨어요. 6명까지 정말 잘 뽑으셨는데 백업하고 주전하고 격차가 좀 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 레벨이 없는 것 같아요. 로즈하고 루비오하고 노아 3명, 그리고 아미누하고 렌하고 젤러, 이렇게 3명 두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로즈하고 루비오하고 노아는 부상 위험이 좀 있죠. 특히 루비오는 최근에 지금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더라고,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분간 좀 안 나오고, 네, 아미누하고 젤러 그리고 렌은 판타지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좀 애매해요. 네, 아미누는 예전 넬러스 시절에는 좀 더블 해주고 그랬었는데 포틀랜드 오면서는 거의 스탯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주주전급 그리고 벤치에이스급 롤을 수행해줄 백업 멤버 수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프티그, 올라디포, 멀로를 활용해서 스윙맨 같은 선수들을 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티그가 좀 인디애나에서 어시스트 하는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하고, 올라디포는 물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웨스트브룩이 있는 한 그렇게 올라디포가 폭발하는 경기가 많이 드러날까? 네, 좀 그런 의구심이 들고, 멀로는 일단 출전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네, 짧은 출전 시간 대비 스탯은 잘 뽑아내지만 예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주전 먹던 시절에 그 스탯 뽑아내는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판타지에서는. 네, 그래서 이 세 명을 좀 팔아서 뭐 토비아스 해리스, 네, 이런 선수들, 또 위에 3점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 뭐 포니에, 데론, 이런 선수들 굉장히 잘 뽑으셨어요. 좋아요. 네, 테디어스 형 굉장히 좋아요. 네, 아니면 뭐 파퍼 센터 좀 괜찮은 선수들 위주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SGTM님, 어제 남겨주셔서 네, 답글을 제가 못 따라다녔는데 질문입니다. 저희 팀 데로자는 캔바 워커 트레이드하고 이슈 스미스를 KCP로 바꾸려는데 어떤가요? 이슈는 훗날 레지가 돌아오면 롤이 줄 테니. 글쎄요, 데로전하고 캔바 워커를 1대1로 바꾸는 거 손해 아닌가요? 데로전 요즘 좀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던데, 물론 득점에 득점에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어시스트가 부족해서 그러신가? 네, 그리고 KCP는 지난 경기 21득점 외에는 아직 좀 슛감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씨가 만약에 레지가 돌아와서 롤이 뜬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냥 FA로 버리면 됩니다. 네, 버리고 다른 선수를 데려오면 되니까 굳이 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KCP가 FA로 남아있으니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다들. 왜냐면 KCP도 디트로이트에서 어쨌든 주전 2번 자리를 꿰차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안 데려오면 무조건 누가 채간다는 생각이 다들 드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KCP가 시즌 내에 터지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암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데려자랑 캠버하고 바꾼 거를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데려자 냅두고
이시 스미스를 그냥 KCP로 바꾸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캔버 워커랑 바꿔놓고 KCP를 바꿨는데 KCP가 계속 안 터지고 3점을 못 넣고 득점 못하고 그러면은 데로잔이 되게 그리워져요. 캔버 워커가 데로잔보다 더 잘하지 않는 한. 그래서 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시 스미스는 이제 레지 잭슨이 돌아온 백업 롤을 수행하니까 그냥 이시 스미스를 대체할 만한 FA를 찾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리뷰는 오늘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했고, 네, 저희 팀 리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ESPN 리그는 4승 5패를 했어요. 먼저 저희 팀은 헤이워드와 레지 잭슨이 결장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잭슨은 IR에 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5승 4패가 일단 가능은 했어요. 네, 그런데 디안드레 조던이 개막 2경기 야투가 무려 17개 던져서 5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야투를 오리 차이로 패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득점 3점 리바 어시스트 이기고 야투 스태투 스틸 턴오버 블락을 졌습니다. 네, 야투만 뺏어왔으면 정말 좋은 성적이었을 텐데 야투를 놓친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제 1주차가 끝나면서 팀별 간접 스탯 비교 가능해졌는데, 웨스트브룩이 저희 팀에 있잖아요. 1라운드 4픽. 네. 축복의 4픽. 네. 그래서 웨스트브룩이 거의 3경기, 한 경기 빼고 트리플 더블 하고, 그리고 개막 한 경기도 9어시스트로 해서 아쉽게 트리플 더블을 놓쳤었는데, 그게 굉장히 득점, 리바, 어시스트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카테고리에. 물론 뭐 야투는 조금 안 좋고 한데 턴오버도 좀 많고 하지만, 자유투 카테고리는 디조던이 다 말아먹었고, 야투는 여러 난사 슈터들이 존재해서 완전히 죽었고, 스틸 블락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스틸은 이제 레지 잭슨과 헤이워드가 돌아오면은 얼추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블락이 조금 약한 게 좀 아쉽습니다. 고베어가 뒤주던 너키치를 데리고도 블락을 줬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FA로 영입한 선수들이 각자 제 역할을 잘 해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너키치, 프레이저, 고든 이 세 명이 특히 꿀이었고, 자마이칼 그린은 랜돌프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한 건지 선발로 나와도 그렇게 스탯을 무지막지하게 뽑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랜돌프를 팔아버렸는데. 네. 그리고 타이로슨을 데려왔는데 개막 3경기 동안 어시스트랑 스틸이 굉장히 좋았어요. 득점은 한 자릿수에 그치긴 했지만 원래 득점보다는 어시 쪽을 바라보고 데려온 거여서 그렇게 큰 문제 안 됐고, 어쨌든 MVP는 웨스트브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계속 웨스트브룩이 MVP 먹을 것 같긴 해요. 저희 팀은. 근데 이제 어제 1주차가 끝나고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게 됐어요. 그래서 디조던하고 토비아스 해리스를 주고 카멜로 앤서니와 마커스 모리스를 데려왔습니다. 손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막 초반을 지켜봤을 때 토비아스 해리스와 마커스 모리스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커스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쪽에서 오히려 좀 더 해리스보다 더 나은 쪽이어서, 물론 야투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해리스보다는. 해리스가 좀 더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선수인데, 카멜로 앤서니를 데려오기 위해서 좀 필요한 카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안드레 조던을 5라운드에서 뽑았고 카멜로 앤서니가 3라운드에서 뽑았으니까 그거를 좀 공백을 메워주려면은 좀 괜찮은 선수를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내줬던 것도 있고, 카드가 전체적으로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카멜로 앤서니랑 디조던 카드는 오케이를 했는데 나머지 카드에서 자꾸 어긋나는 바람에 제가 결국에는 해리스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해리스 3경기 쓰고 내줬네요. 해리스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언젠가 다시 또 데려왔을 날이 있겠죠. 일단 그래서 저는 카멜로 앤서니한테 기대하는 거는, 일단 전 카테고리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득점력 그리고 카멜로 앤서니도 뉴욕 에이스다 보니까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든 헤이워드가 돌아오게 된다면 카밀라 앤서니와 같이 좋은 스몰 포워드 농구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좀 길게 좀 바라보고 던진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디조던이 야투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자야투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 당시 드래프트 할 때는 일단 무조건 잘하는 선수 위주로 뽑자라는 마인드여서 디조던이 남아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단 리바랑 블럭부터 건지자, 그리고 야투도 좋으니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카멜 앤서니와 마커스 모리스, 그러면은 디조던이 한 16 리바 정도 잡는다 생각하면은 카멜 앤서니와 마커스 모리스가 둘이 합쳐서 15 리바, 그럼 리바운드 조금 손해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 득점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일 테고, 네, 블락도 좀 까이겠네요. 블락은 좀 아쉽게 됐네요. 3점 대신 어시. 네, 일단 득점. 네, 카멜로 앤서니를 그리고 제가 ESPN 판타지 리그를 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후는 제가 스탯 트래커를 활용을 해서 그 순위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스탯 트래커와 야후 판타지 리그 오피스에 뜬 순위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103점으로 15개 팀 중에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야투 5점, 자유투 2점, 3점 14점, 득점 10점, 오펜 리바 15점, 리바운드 12점, 어시스트 14점, 스틸 14점, 블락 3점, 턴오버 2점, 더블 더블 12.5점으로 총 103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팀은 134점으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고 2등이 104점, 4등이 102점, 5등이 98점으로 촘촘하게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위 팀은 경기 수가 좀 많아서 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은데 저는 판타지 중에서도 로테이션 리그는 처음인데 초반에 앞서가는 게 좀 좋다고 해서 일단 초반에 순위가 괜찮게 나와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탯 트래커 기반으로 했을 때는 6위로 떠서 중상위권이면 커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3위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여서 조금 얼떨떨합니다. 일단 초반에 좀 경기 수가 없어서 고전을 했었어요. 하위권에 있었는데 주 후반에 이제 선수들이 경기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추격을 해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초반에 드러먼드와 아담스가 리바운드를 못하고 득점을 하다 보니까 더블 더블을 못해서 좀 애간장이 탔었어요. 드러먼드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토론토전에서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벤치에 앉아있느라고 3쿼터까지 2득점? 그밖에 못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겨우겨우 해서 12득점 6리바운드였나? 18득점이었나? 네, 좀 활약이 별로였죠. 아담스 또한 10리바운드 이상 못하고 해가지고 리바를 정리 못해서 좀 힘들었었는데 두 선수 전부 이제 점점 폼을 되찾으면서 오펜 리바운드 열심히 하고 더블 더블도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레미 린 대단하죠 요즘. 네, 억지로 더블 더블을 할 정도니까. 네, 브루클린에 있어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돼가고 있고 러셀은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상성이 맞는 팀들 만나면은 20득점에 5리바 5어시스트까지 가능한 선수가 되었고 데론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14득점에 3리바운드 5어시스트 6어시스트 3점 슛이 지금 평균 3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얀 보고다노비치도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 네, 3점 잘 넣고 득점 잘하고 리바운드 좋고. 네, 포리에도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스코어러로 잘 활용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야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나름 쏠쏠한 스탯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유투랑 블락이 좀 약하게 나왔는데 자유투는 드러먼드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것 같고 여기도 블락이 약하네요. 근데 뭐 드러먼드랑 아담스가 초반에 좀 못해서 블락은 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반적인 카테고리의 밸런스는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드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부셰비치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것 같고, 이외에는 네, 사리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사리치를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두 선수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셰비치를 한번 트레이드 시장에 한번 내놔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팀 또한 헤이워드가 인저리에 있기 때문에 헤이워드가 돌아오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금 헤이워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20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일단 업탑 3 3명. 이번 첫 줄은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슈퍼스타들 3명을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이주의 선수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개막전 32득점, 12리바운드, 9어시스트. 두 번째 경기에 51득점, 13리바운드, 10어시스트. 세 번째 경기 33득점, 12리바운드, 16어시스트. 네,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 첫 번째 경기만 아쉽게도 9어시스트라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네,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이었습니다. 듀란트가 없이도 충분히 이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정작 골수로 이적한 이 듀란트는 삐그덕삐그덕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봤을 때 과연 듀란트 이적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그리고 물론 웨스트브룩이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골든스테이트가 꾸역꾸역 이기는 데 있어서 웨스트브룩이 너무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나, 너무 많은 역할을 짊어지지 않았나 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웨스트브룩을 가지고 있는 유저로서. 네, 또 출전 시간 또한 36분, 45분, 34분 좀 많죠. 주전 포인트가 뒤지고 좀 적절히 백업진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백업이 워낙 부실하고 웨스트브룩과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감독이 정말 조절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웨스트브룩을 예전에 써본 시즌이 아마 제가 웨스트브룩이 다쳐가지고 시즌 아웃됐던 시즌이었을 거예요. 아마 13, 14 시즌.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쓰고 있는데 그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야투가 정말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고 또 어시스트 쪽도 괜찮고 네,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좀 오클라호마 시티 경기를 자주 챙겨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부 이주의 선수. 네, 빼놓을 수가 없죠.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도 개막 첫 경기 트리플 더블을 했습니다. 19득점, 11리바운드, 14어시스트. 두 번째 경기 21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세 번째 경기 23득점, 6리바운드, 9어시스트. 네, 제가 야후 판타지 리그에서 이 선수를 1라운드 픽으로 뽑았는데 더블 더블 카테고리 때문에 뽑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이 선수가 더블 더블을 많이 기록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 아쉽게 8리바운드, 9어시스트 뭐 이렇게 끊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드러먼드 트레이드 제안이 왔을 때 승낙을 했던 거고요. 드러먼드는 3경기 중 2경기 더블 더블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르브론 전반적인 카테고리에 전부 모두 기여해줄 수 있는 선수여서 굉장히 좋고 출전 시간도 32분, 39분, 39분 지금 초반이어서 좀 달리는 것 같은데 이제 시즌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관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클브는 빅3가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어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몸 관리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어, 네, 어쨌든 동부에서는 아직도 이 선수를 꺾을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도.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든, 네, 제임스 하든. 네, 제임스 하든 첫 경기 34득점 8리바운드 17어시. 네, 두 번째 경기 26득점 7리바운드 8어시스트, 세 번째 경기 28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 네, 럭키 세븐이 많네요. 근데 첫 경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30득점 17어시라고 졌어요. 네, 레이커스한테 근소한 차이로 졌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더라고요.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 아니었나요? 근데 디안토니 감독이 전 소속팀인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서 개막전에 좀 망신을 당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첫 경기 나름 강팀인 휴스턴 상대로 그렇게 역전승을 해서 이긴 게 어린 레이커스 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또 신뢰감을 감독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해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하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레이커스를 얘기하고 그렇지? 어쨌든 웨스트브룩이나 하든이나 지금 둘 다 굉장히 슈퍼스타. 네, 오히려 르브론을 제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두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 지금 야후에서 트레이드 카드에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는 유저분이 계셔서 지금 야후 판타지 리그가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시장에 나오면은 정말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차려서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제임스 하든은 굉장히 탑이 나기 때문에 트레이드 카드를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임스 하든은 놓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러먼드 일단 추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드러먼드가 잘투가 안 좋아서 과연 오케이를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이외에 뭐 여러 선수 좀 매력적인 카드는 저희 팀에 좀 있으니까 한번 네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다운탑 3 사실 업탑 3는 다들 너무 잘해서 별로 인간미가 없어요. 네, 다운탑 3에서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선수는 클레이 탐슨입니다. 골든 스테이트에서 듀란트가 영입이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드레이먼드 그린은 득점은 안 해도 다른 것 카테고리에서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10리바운드 이상 해주고 어시스트도 5개 해주고 스틸 뭐 3개, 2개, 블락도 2개, 3개 해주는데 클레이 탐슨은 3점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개막전 11득점 1리바운드 2어시스트 두 번째 경기 28득점 2리바운드 4어시스트 세 번째 경기 14득점 6리바운드 2어시스트 3점 슛이 3경기 총 3개. 네, 3점 슛 성공률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출전 시간은 평균 37분대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탐슨이 슛기복이 굉장히 좀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클레이 탐슨을 잘 안 썼어요. 네, 이 선수도 물론 슈터이다 보니까 리바우시 스틸 블락에서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 픽으로 뽑았을 때 제가 드래프트를 했을 때도 이 선수가 좀 일찍 뽑혀서 이거는 조금 버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좀 심각하죠.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땐 골든 스테이트는 커리랑 듀란트가 여기 이제 동시에 뛰면은 나머지 선수 중에서 분명히 한 선수는 좀 피해를 심하게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누구 한 명이 다쳐야지 이게 빅3가 원활하게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누가 뭐 다치기를 염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뭐 돌려쓰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커리랑 듀란트를 떼어놓고 플레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4쿼터형 같이 뛰게 하고 클리블랜드도 지금 러브를 떼어놓고 르브론과 어빙 그리고 러브와 다른 선수들
이렇게 이원화를 갖춰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골든 스테이트도 빅4가 같이 뛰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면 떼어놓고 플레이를 가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탐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 선수가 반등하는 방법은 자신의 슛 기복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슛 컨디션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부진한다고 비판한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할 정도로 다시 슛 컨디션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브룩 로페즈. 브룩 로페즈는 일단 감독이 이 선수는 백투백 경기 중 두 번째 경기는 이번 시즌에 뛰는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세 번째 경기였던 미러키전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스탯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첫 경기 7득점 5리바운드, 두 번째 경기 25득점 5리바운드 1어시스트,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카고전에서도 13득점 2리바운드. 제가 봤을 때는 브루클린의 에이스는 아무래도 브룩이었는데 점점 추가 제레미 린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하고 불화인지 조금 가늠이 안 됩니다. 감독이 브룩을 싫어하는 건지 뭔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건지. 근데 또 브루클린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동부지구 꼴찌는 안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성적이 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에키슨 감독이 좀 팀을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없는 살림 잘 끌어모아서 제레민과 보얀, 또 RHJ, 또 트레버 부커, 루이스 콜라 뭐 이런 선수들 여러 명 끌어모아서 뭐 남들이 생각하는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치지 않는다면. 근데 어쨌든 브룩 로페즈도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입지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출전 시간도 21분, 26분, 22분. 굉장히 줄어들었죠. 일단 에키슨 감독은 이 선수의 부상 문제 때문에 좀 백투백 경기에서는 자제를 시키겠다. 어차피 이 팀은 플레이오프에 못 갈 거를 대충 예감을 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브룩 로페즈를 상위 순번에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백투백 경기는 안 뛰겠다고 했는데 백투백 경기가 한 14경기 정도 되거든요. 82경기 중에 14경기 빠지면 68경기 출전인데 이것도 굉장한 손실이죠.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해도 가치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브룩 안고 계신 분들은 힘들어질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룩 로페즈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인 게 생각보다 센터 치고 리바운드가 높지 않고 블락하고 잘좀 좋습니다만은 부상 문제, 항상 부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은 굉장히 잘 떴어요. 생각보다 제가 브룩 로페즈 3라운드 뽑아놓고 팔아버렸는데 무서워서 다칠까봐 무서워서 팔아버렸는데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브룩 로페즈는 알른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 경보를 발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는 디안드레 조던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야투가 17개 던져서 5개밖에 넣지 못했고 자유투도 12개 던져서 3개밖에 넣었어요. 3개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막 첫 경기 6득점 12리바운드 1블락, 두 번째 경기 7득점 16리바운드 1블락 해서 일단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리바운드는 괜찮은데 블락도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자유투는 사실 뭐 그렇다 치고 야투가 좀 안 좋았던 게 저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카멜로 앤서니를 데려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두고 봐야죠. 네. 리바운드를 얼추 포기하고 지금 데려온 선수인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센터가 고베어랑 너키치밖에 없어서 조금 센터질이 굉장히 빈약해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포워드로 메워야 할 텐데 얼른 헤이워드가 돌아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제 이번 추천 선수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좀 특이하게 일정이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세크라멘토 선수들이 이번 주 5경기를 치릅니다. 정말 토 나올 토 나오는 일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언급해드릴 선수가 아니라 팀을 그냥 추천해드리자면 세크라멘토 선수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크라멘토 선수 중에 FA로 남아있을 만한 선수는 4명 정도 있네요. 타이로스 맥반스, 아프랄로, 윌리 컬리스테인. 근데 쿠퍼스도 있긴 하죠. 컬리스테인하고 쿠퍼스는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리바운드랑 블락밖에 없는데 그 선수는 사실상 거의 스탯 거의 안 뽑아내는 선수거든요. 커즌스가 안 나와야지 좀 스탯이 나오는 선수인데 커즌스가 시즌 초반에 안 나오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고 타이로슨, 맥반스, 아프랄로. 네, 아프랄로 같은 경우는 3점이 터진다면 확실히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프랄로조차 없으면 맥클레모어를 쓸 수는 있는데 글쎄요. 네, 맥클레모어는 오히려 아프랄로보다 리바 어시스트 블락이 없어서 아프랄로가 나을 것 같고 네, 타이로슨이 아직 그 칼리슨이 출전 정지 때문에 아직 좀 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5경기가 끝나면 칼리슨이 이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쓰면 타이로스는 어느 정도 제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라델피아의 세르지오 로드리게스라는 포인트 가드입니다. 원래 사실 필라델피아 주전 포인트 가드는 베일리스였는데 네, 베일리스가 팔꿈치 부상을 한 달 결장이 되면서 세르지오 로드리게스와 TJ 맥코넬이 주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드리게스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섰는데 30살인데 이번 시즌 데뷔한 중고 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험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1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가 한 6, 7개, 3점 슛도 한 2개 정도, 스틸 하나 해서 백업 포인트가 잡히는 팀이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팀이 필라델피아여서 팀 전체의 기복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포인트 가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는 블락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스윙맨 중에 좀 블락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제레미 그랜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사실 좀 유명하죠. 필라델피아 선수인데 스몰 포워드입니다. 근데도 블락이 굉장히 괜찮은 선수예요. 이번 시즌에도 평균 2개씩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스탯은 그렇게 별 볼 일은 없어요. 출전 시간도 20분대 초반이고 네, 지금 한 평균 8득점 기록하고 있는데 커리어 블락이 1.4개예요. 네, 스몰 포워드치고 키도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스윙맨 중에 블락이 필요하다. 그럼 한 번쯤 데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션 킬패트릭이라고 브루클린의 슈팅 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좀 저니맨이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브루클린에 지금 잘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3경기 동안 야투 33개 던져서 17개를 넣었고 평균 3점 슛이 2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샤프슈터인데 3점 슛도 평균 2개씩 기록할 정도고 또 오늘 경기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좀 안 좋네요. 13개 던져서 3개 11득점 2리바운드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선수도 득점 외에는 크게 뭐 기대할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백업 슈터로서는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클린이 워낙 기회의 땅이다 보니까 선수가 또 주전으로 올라설지도 모르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네 정말 좀 빡센 리그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도 빠듯하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길게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하던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리뷰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 이외에 좋아요, 구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